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효주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 세대의 행복을 그리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작에 앞서서요,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의자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은요, 오늘 발표를 진행할 무궁유교의 제품들입니다.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용 또 유아용 의자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들로서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발표회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더 널리 알려지길 원하고요. 또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가치로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한국인의 편안한 생활을 이끌어온 사이즈 코리아가 올해에는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요, 내빈 소개,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님의 인사 말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2023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또 데이터 활용 사례, 마지막으로 사이즈 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 재원 발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표준 어린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이즈 코리아 AI 아바타 우리 누리입니다. 누리야? 사이즈 코리아가 뭔지 알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인체 정보를 모아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잖아. 맞아. 사이즈 코리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체 치수를 모아서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가 다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2023년에는 우리 또래 친구들의 인체 치수를 조사했다고 하더라고. 대단하다야. 그럼 인체 치수 조사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아주 멋진 3차원 장비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 측정하는 영상을 함께 보자.
저런 장비로 더 빠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진 거네. 맞아. 그리고 올해에는 AI 기술을 도입해서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인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래. 우와, 기대된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개인한테 맞춘 건강관리 모델 같은 것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 얼른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앞으로도 사이즈 코리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아날로그 기술부터 디지털 기술까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 코리아는 지난 1979년부터 약 5년씩 주기로 인체 치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인체 표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급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공간 설계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평안한 또 생활 환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의 편안하고 행복한 내일을 그려나가는 사이즈 코리아에게 모두 큰 박수와 함께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카트리 시험연구원 신동준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 김용대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의류학회 이윤정 학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인간공학회 김헌 부회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신재호 센터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부산 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센터 전성철 센터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WMD센터 임성한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조표준센터 최균식 센터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메디 헬프라인 박용수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쪽 계시는군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이요한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 소정혜 국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궁유교 서세영 피언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쪽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호명드리지 못한 모든 내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큰 박수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예. 어린이를 맞이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그 인체 치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치수 조사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카트리 신동준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사례 발표라든지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연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사이자 코리아는 1979년부터 지금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인체 치수 조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1,500만 건이 넘는 인체 치수 데이터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매년 한 15만 건 이상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이즈 코리아 센터를 통해서 그게 2017년에 저희가 설립을 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면서 우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그 7세부터 19세까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성장하고 성장 속도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즈 코리아가 이제 변화의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주변이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이즈 코리아 사업도 단순히 인체 치수 측정 사업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 인체 치수 데이터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휴먼 빅데이터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측정 기술도 좀 더 고도화하고 그렇게 모여진 고품질의 인체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 데이터를 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활용도를 높여서 패션 산업은 물론이고 헬스케어라든지 신원인증이나 보안 등 각 신산업들로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뚜막에 그 소금이 넣어야 짜다고 합니다. 우리 휴먼 빅데이터를 우리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더욱 윤택하게 나가는 소금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께서는요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잠시 무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공식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주관하시는 주요 내빈분들과 금일 발표자분들께서는요 무대 앞으로 자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재호 센터장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철 센터장님, 최균식 센터장님, 박용수 이사님, 임성한 센터장님, 이요한 교수님, 서세영 PM님, 소정혜 국장님.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준 원장님, 이윤정 학회장님, 정익중 원장님, 김헌 부회장님, 나성웅 원장님, 유정희 원장님, 김용대 이사님, 마지막으로 박창규 교수님까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17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열의 내빈분들께서는요, 지금 나눠드릴 보드를 들고 가슴 높이로 들고요,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2열에 계신 분들께서는요, 오른손 어깨 정도로 올려주신 다음에 파이팅 외치면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랑 같이 함께 파이팅 외치면 사진 찍어볼 텐데요. 제가 사이즈 코리아라고 선창하면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코리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을 그리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 바로 2023년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사업 결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에는 카트리 시험 연구원 고병욱 수석 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리 시험연구원 사이즈코리아 사업단의 고병욱입니다. 2023년에 실시한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4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국인 7세에서 19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아동 청소년 인체 치수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고품질 아동 청소년 인체 치수 자료 및 3차원 형상을 수집 분석하여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측정 인원 표본 설계는 ISO 표준을 참조하고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위원회 협의를 거쳐 총 1,022명으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측정은 총 1,118명을 측정하였습니다. 민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필수 직접 측정 3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조사를 3차원 인체 스캔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314개 인체 치수 항목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인체 치수 변화 경향에 대해 보이시는 순서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측정 연도별 인체 치수 변화를 키, 몸무게, BMI 항목과 성장 경향을 추론할 수 있는 발 직선 길이, 넙다리 둘레, 상체 길이 비율의 변화 경향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5차 인체치수 조사 자료 및 2011년, 13년에 실시되었던 제6차 인체치수 조사 자료와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키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반면 18, 19세는 과거와 유사한 키의 평균치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 전에 비해 아동 청소년기 성장 속도가 약 2년 빠른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10년 전 6차 조사에 대비하여 남자의 성장 고점기가 14세에서 15세로 약 2년 빨라진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10년 전 6차 조사에 대비해 성장 고점기가 13세에서 14세로 약 2년 빨라진 같은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2004년 5차 조사와 대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 키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등 연령의 키 평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6차 조사와 대비하여도 5차 조사와 같은 경향으로 평균 키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몸무게의 변화 경향으로 10년 전 6차 조사와 대비하여 전 연령대의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성장기의 몸무게가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한 경향입니다. 비만도의 변화 경향 분석을 위해서 체질량 지수 사용 방법과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표준으로 상대 체중법을 사용해 비교하였습니다. 이에 5차, 6차 대비 평균 BMI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 연령 이후 큰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를 추론할 수 있는 발직선 길이 분석을 통해 10년 전 6차와 대비하여 발직선 길이의 연령별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가 약 2년 정도 빨라진 경향도 관찰되었습니다. 근육 성장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넙다리 둘레의 경우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평균적 증가를 보이고 특히 남자 18세 이후 큰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체형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허리 높이와 등 길이 분석을 통해 10년 전에 비해 허리 높이가 낮아지고 등 길이가 증가하였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발표드린 사이즈 코리아 인체 치수의 시대적 변화 경향 관찰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나 의학계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2차 연구를 통해 경향과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대상 인체 치수 조사의 수집 자료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아동 청소년의 남녀 격차 경향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항목의 경우 남녀 간의 성별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이 13세로 관찰되었으며 17세에서 19세 사이 남녀의 큰 차이가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자가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4세 이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14세 이후 여자 청소년의 몸무게의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짐이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인체 각 부분의 경우 머리 둘레는 14세 이후, 손 직선 길이는 13세 이후, 발 직선 길이는 12세 이후에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체 비율을 관찰할 수 있는 키 대비 허리 높이와 산 높이의 비율, 그리고 구분 체형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길이 기준 앞중심 길이 비례 변화를 통해 인체 비례 변화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기준 허리 높이 비율의 평균치는 남녀 모두 5차, 6차 조사에 비해 감소되었고 산 높이의 비율 또한 남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체의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등 길이 기준 앞중심 길이 비율로 본 인체 비례의 변화 관찰을 통해 연령 증가에 따라 남자는 숙인 체형, 여자는 가슴 발달 젖힌 체형으로 변화됨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저희가 활용 사업을 통해 작년에 실시했던 의료 분야와의 합동 분석과 같은 추가 분석을 통해 더욱더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아동 청소년 인체 치수 자료와
질병관리청의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 방법은 사이즈 코리아 자료가 성장도표의 표준 편차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관찰하는 G스코어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키의 경우 남녀 모두 성장도표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남자 7세에서 14세의 키가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몸무게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17세 이후 몸무게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줍니다. 비만도 또한 남녀 모두 17세 이후 비만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사이즈 코리아 자료와 교육부 건강검진 자료의 비교 검토도 실시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가 확보되는 2022년 교육부 건강검진 원시 자료로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키의 경우 2023년 아동청소년 인체지수 자료와 2022년 교육부 자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몸무게의 경우는 남자 평균 2.17kg, 여자 평균 1.93kg 사이즈 코리아 자료가 적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율적 참여인 사이즈 코리아 조사에 과체중 보유 학생의 미참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확보된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는 관련 산업계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 청소년 데이터도 아동 청소년 관련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분야에서의 아동 청소년 인체치수 데이터 활용 예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세 3차원 인체 형상 및 높이, 길이, 둘레, 너비 항목의 데이터를 의류와 기타 관련 착용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에 적용하여 편리성과 기능성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책상, 의자와 같은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용품에는 앉은 자세의 높이, 길이, 너비, 두께 항목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또한 사이즈 코리아 센터에서 제공할 3차원 인체 형상을 이용하여 관련 제품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얼굴 3차원 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높이, 길이, 둘레 항목 데이터는 안경, 헤드셋, 고글 등과 같은 얼굴 착용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에 활용될 것입니다. 발 스캔을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발 착용 제품에 활용될 것입니다. 3차원 손 스캔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교구, 완구, 게임용품 등 손 사용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에 활용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직결되는 자전거, 킥보드 등 이동용품의 디자인 및 설계에는 선자세, 앉은 자세의 3차원 형상 및 데이터가 활용되어 아동 청소년의 안전성과 편리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헬멧, 팔, 다리 용품, 보호용품 등 여러 보호용품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3차원 형상 자료는 보건의료 분야와 기타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와 개발에 활용될 것이며 2차 분석을 통해 확대된 데이터의 확보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할까 합니다. 무더웠던 작년 8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바쁜 요일이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구석에 혼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어머니 학생 같이 안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고 고1 여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성숙한 학생은 무척 황당해했고 저 또한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동 청소년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을 몸소 체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의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은 우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믿고 저희는 더 정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소중한 조사 결과 발표해 주신 카트리 시험연구원 고병욱 수석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는요. 무궁유교 서세영 PD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궁무진 유아교육 무궁유교의 서세영입니다. 저희는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유아교사의 고충을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 스타트업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전 세계의 유아교육 평준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유치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유아교사와 유아를 위해 무궁유교가 직접 제작한 의자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는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접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걸리버가 소인국을 여행하며 몸에 맞지 않는 소인국 사이즈의 물건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리버 소인국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 성인인 선생님은 유아 신체 사이즈에 맞춰 설계된 공간과 가구에 몸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치 걸리버처럼요. 의자, 책상, 책장, 세면대, 변기 등도 모두 유아 사이즈로 별도의 교사 공간이 없는 이상 성인인 유아교사는 작은 가구 사이즈에 몸을 맞춰 생활하면서 요통, 관절통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 및 여성 질환 등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아는 유아교사 출신 무궁유교팀은 유아에게 안전하면서도 교사에게 편안한 제품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 사이즈 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몸 사이즈에 대한 평균 데이터가 필요했기에 한국인 인체치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온 사이즈 코리아 측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인뿐 아니라 유아의 신체 사이즈 데이터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제품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이즈 코리아의 서비스 중 특히 좋았던 점은 성별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이즈 코리아의 컨설팅을 통해 한경대학교와의 협업 기회를 얻었고 인간공학 전문 교수님과 함께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에 기초해 제품을 설계하고 체압분포 측정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교사 및 유아의 신체에 최적화된 의자 수치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체압분포 측정 결과 사진을 보시면 기존 제품보다 저희 제품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많이 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빨간 점은 그 부분에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인간공학이 적용된 제품을 만드는 법과 제품 제작 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아교사는 주로 20대에서 50대 여성이 많기 때문에 교사용 의자 설계에는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 중 20에서 50세 한국 여성의 8차 데이터를 참고하였으며 유아용은 7세 한국 유아의 6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저희가 실제로 활용한 사이즈 코리아의 데이터입니다. 유아용과 교사용 모두 앉은 엉덩이 너비, 앉은 오금 높이, 앉은 엉덩이 오금 수평 길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유아 신체 수치 관련 데이터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님에도 사이즈 코리아에는 장기간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보통 유아 의자는 해외 소싱 상품이 많아 실제 한국 유아들의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인 유아들의 최신 신체 데이터에 접근하여 그에 맞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저희 제품의 큰 장점이자 경쟁사와의 강력한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데이터는 교사용 제작 시 참고한 데이터이고요.
실제 설계 및 체압 측정 실험 진행 내용, 컨설팅 진행 이후 도출된 설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코리아와의 컨설팅을 통해 저희는 A부터 Z까지 모두 저희의 손길을 거친 무궁유교만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참고한 실제 한국인 데이터와 체압 측정 실험 결과는 이후 저희가 제품을 영업하고 홍보할 때 인체공학적, 과학적 제품이라 말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었고, 이렇게 완성된 인체공학적인 의자는 실제 유치원 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용 의자는 제품 디자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22년에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무궁유교의 제품은 유치원 현장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7차 생산분을 완판하고 전국 500개 기관에서 4천여 명의 유아교사 및 유아가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글로벌로도 위상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치원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국내에서 원목으로 제조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라는 점. 셋째, 인간공학 전문가와 협업해서 만들어낸 과학적인 제품이라는 점. 넷째, 실제 유치원 교사 출신들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무궁유교가 한국 내 제조기업으로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데에는 사이즈 코리아의 컨설팅과 데이터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인체치수라는 양질의 국내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무궁유교의 유치원 공간 혁신에 도움을 주신 사이즈 코리아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무궁유교의 성장과 도약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해 주신 무궁유교 서세영 PM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번째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이요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대, 그다음 서울대 보라매 병원 정형외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메디헬프라인의 박영수 이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발표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제 밑에 있는 교수를 지킬 거라는 지금 후회가 막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이제 사이즈 코리아 3차 인쇄 영상을 활용해서 자세 분석 및 헬스케어 분야의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이즈 코리아에서 수천 명의 데이터들을 매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의료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작 분야입니다. 의료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 코리아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제 메디헬프라인의 그런 AI 기술과 접목하여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자세를 분석하고, 그 자세를 분석한 것을 통하여서 뭐 거북목이나 근감소증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4,54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1,555명의 사람들을 선정하였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메디 아바타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의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4,545명 중에서 상대 정확도가 3%의 확보를 위해서 최소 샘플수를 적용하였고, 여기서 자세 균형 분석을 위하여 특징점을 27개의 특징점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점들 중에서 이제 18개의 사이즈 코리아 특징점, 그다음 유추 특징점 5개, 별도로 4개의 추가적인 특징점을 구하여서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를 통하여서 좌우 기울기, 그다음에 부피, 최적 비교, 그다음 자세 분석,
이런 것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별, 부위별 부피 분석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남성도 여성도 결국에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부와 가슴에 있는 그런 부피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 모든 환자들이 비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비만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와 종아리의 부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게 될 건데 근감소증이라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이처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네이처의 자매지에서 논문이 나온 독일에서 연구이고 2022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 40에서 80대 사이에 8,000명 정도 되는 환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였을 경우에 과체중의 비율이 증가하고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특히 여성에게 도드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경향성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비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비만이 몸에 좋지 않다, 비만이 뭐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감소증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줄 압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작아지면서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환자들이 결국에는 잘 걷지 못하고 잘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고, 골절이 생기면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면서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점 밖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생활하시다가 결국엔 와상 상태가 되게 되고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는 상태로 발생한 것이 근감소증이고,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질병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5세 인구의 약 20%가 근감소증이 있다, 4분의 1 정도는 근감소증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아시아에서 특히 좀 발병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의 의료비 지출이 이 근감소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은 약 3.7배 정도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 없는 질환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골다공증은 아시거든요. 근데 근감소증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의료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팀이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3D 스캐너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근감소증이 어떻게 스크리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였습니다.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환자들이 위험군을 판별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그냥 둘레 길이를 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3D 스캐너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 그것을 하였을 경우에 평균 부피가 양쪽 종아리의 평균 부피가 3.06m 이하일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위험군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후에 이런 사이즈 코리아의 결과들하고 같이 대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좌우 비대칭입니다. 좌우 비대칭은 보통은 하지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까 비만이나 근감소증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로 되었다면, 이것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주로 나타납니다. 주로 근육의 비대칭성이 대표적이고요. 특히 여성에서 20, 30대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좌우 근육의 불균형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통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 한쪽 방향으로서의 활동 선호,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아주 두꺼운 남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구선수들, 공을 던지는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많이 두꺼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동선수들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좌우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 또한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한 이게 심할 경우에는 부상의 가능성이 1.5배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혹은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좌우 비대칭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의료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척추에 대한 자세 분석입니다. 자세 분석은 주로 옆쪽에서 보고 많이 분석을 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거북목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거북목, 요추의 전만이라는 것은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흉추의 후만이라는 것은 가슴 쪽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상군이 20대부터 20% 이상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의 회전이 증가하고 거북목이 있고 골반의 회전이 이상군이 20대부터 10% 정도 이상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북목은 무엇이냐? 결국 저희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 같은 것들을 고개를 내밀고 많이 쳐다보게 되다 보면 목에 있는 균형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머리는 상당히 무거운 기관입니다. 그런 무거운 기관을 버티기 위해서는 올고 자야 되는데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머리에 큰 추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을 버티기 위해서 근육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성적인 목에 있는 경추통을 많이 일으키고요.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척추체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서 상지의 방사통이나 위약, 감각 저하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각 나라마다 연구 결과가 다르긴 한데 작게는 20-30%에서 많게는 70%까지 거북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람의 병원의 그 강태훈 교수님과 조민준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였는데요. 결국 거북목이라는 것은 뼈에 있는 척추의 정렬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3D 스캐너에 대입해 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3D 스캐너 상에서의 외관상 그런 데이터가 척추상에서의 저음만 예측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거북목에 대한 예측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정말 좋은 뭐 가구에 대한 얘기나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 여기는 보물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다면 엑스레이 위에 어떠한 검사들을 주로 해보셨나요? 주로 생각하는 거는 CT, MRI, 초음파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CT라는 거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방사선 비폭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MRI라는 거는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 보여주지만 아주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목, 머리, 뭐 손목 이런 식으로 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더 작아요. 초음파는 정말 작은 부위만 보여주고 장점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대부분의 생활은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합니다. CT, MRI는 누워서 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신에 한꺼번에 촬영하는 것들은 흔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방사선 피폭이 없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D 스캐너라는 것은 의료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실제로 의료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사이즈 코리아의 대규모 그런 데이터들에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열심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이효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즈 코리아의 중장기 발전 방안 제언이 있겠습니다. 발표는 메디 헬프라인의 박용수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이즈 코리아 발전 방안,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온 메디 헬프라인의 박용수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그러니까 실제로 3개 기관에서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지금 이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중간까지 나온 결과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한국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아바타메이드
그다음에 메디헬프라인 요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고요. 여기에는 많은 전문가들 한 50분 정도의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발전 방안을 도출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데이터 산업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글로벌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먼저 위에 보면은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거의 50%씩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의 폭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약간 이제 위치에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데이터 자체,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분석이나 어떤 이런 관련한 기술들이 다른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2015년들 지나면서부터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을 다 그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소비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게 이제 크레딧 카드, 돈을 저걸 했던 부분,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애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이 좌측의 그 아래 하단에 있는 그림은 구글 맵을 중심으로 한 LB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이용하고 계시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 생태계예요. 근데 이거는 구글이 처음에 2005년도에 위성을 쏴서 전체 지도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다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죠. 돈을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위성을 쏴서 지도를 만드나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게 불과 한 10년 만에 전 세계에서 45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매년 450조 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산업이고 요거는 구글을 떠나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구글이 이미 처음에 여기에 먼저 그걸 발을 담가 놓고 거기에 모든 생태계 기반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누군가가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이제 그 AI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뭐 어제인가 이제 그때부터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네이버를 지금 가져간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달에는 미국이 틱톡을 이제 그 미국화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AI의 학습용 데이터를 누가 가져갈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미 AI 생태계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그들이 이미 학습용 데이터를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한국어에 대한 그 AI 모델을 만드는 게 네이버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본이 그 네이버를 견제하는 거는 일본이 지금 재팬 야후하고 라인을 쥐고 있어서 일본어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제 일본에서 일본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틱톡을 중국한테 그 영어에 대한 걸 넘겨주지 않겠다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다행스럽게도 이 로케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국내화시켜서 적어도 국내 도메인 마켓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도 이미 다 시장이 오픈이 돼서 글로벌 회사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 산업 생태계로 갈 때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뭔가 중심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즈 코리아 40년 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인체 데이터에 있어서는 그리고 2004년도부터 3D로 전환을 해서 매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이 인체 데이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인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사이즈 코리아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40년 동안 많은 기술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누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만은 이걸 통해서 40년 동안 마지막에 나온 인체 데이터 측정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 맵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그 데이터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전 세계 LBS 시장을 감았듯이 우리도 이제 40년 동안 쌓인 이러한 측정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본 사업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사이즈 코리아의 이원화 전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그런 사이즈 코리아 측정 사업을 지속해서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런 측정 기술, 그 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프로토콜 관련한 어떤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서 향후에 우리가 서비스를 발전을 시켜 나갈 때 지속적으로 어떤 뭔가의 기술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먼저 이 측정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을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통계 데이터를 모아서 산업에 또 전파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금까지 국표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휴먼 빅데이터라고 하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온 인체 데이터를 개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제는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인체 측정 기술과 분석 기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서비스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최초로 인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이원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국내 동향 및 시사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관련한 기술 동향은 크게 보면 두 파트입니다.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죠. 센서. 기존에 이게 실제로 왜 그러면 시장이 마켓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첫 번째 데이터를 추출하는 코스트가 너무 비쌌습니다. 스캐너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비싸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이게 실제로 시장 상용화가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는 센서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들에서 전부 다 센서를 이제 이미지 센서나 뎁스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센서를 저가화 시켰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내외에서 이미 바깥에도 이제 이번 국내 스캐너가 한 대 전시가 돼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스캐너들이 이제 저가형 스캐너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소프트웨어 부분도 국내 국외에서 관련한 인체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선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산업만 먼저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클 수 있는 세 가지 산업으로 저희가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들이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뛰어들고 AI가 지금 아예 엔비디아에서는 바이오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 분야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데들하고 좀 차별화돼서 인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 쪽의 어떤 사업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장 동향이고요. 두 번째는 의류, 패션 시장에서도
최근까지도 이제 맞춤형 패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것과는 또 약간 좀 다르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이즈 매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쪽의 시장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파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어러블 로봇인데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 현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재활용 로봇,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산업 퍼포먼스를 증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용 로봇들이 웨어러블 로봇들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려면 누구나 다 자기 몸에 맞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구매하거나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몸의 체형과 치수들이 반영이 된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시장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그런 그 사이즈 코리아 이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 데이터 관련한 기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왔던 그런 이제 데이터 수집 인프라, 그 다음에 산업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글로벌 선점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산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걸 민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나 어떤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전하고 목표를 그려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장 산업, 그러니까 인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선도가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울은 그러한 데이터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게 이제 고울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한 추진 전략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합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관련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기술 기반을 구축을 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산업을 위한 활용 기반을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을 하고 국제 협력,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의 그 약자를 따서 measurement, 그다음에 application, policy, share 해가지고 MAPS라는 하나 이제 그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 전략으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기술 기반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사이즈 코리아 사업의 어떤 데이터나 측정 기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동적 측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측정이라든지 뭐 부분 측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를 고도화시키고 그 장비 기반의 측정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고도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깥에 있는 그런 이제 범용 장비들을 보급을 해서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각각의 산업별로 필요한 이제 분석 기술들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AI 기반의 분석 그 기술 개발인데요. 첫 번째는 범용 스캐너를 기존의 어떤 그 디테일한 스캐너처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자동 측정의 완성도를 또 높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산업별로 분석 기술들을 개발해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기술 개발 섹터의 그 요소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추진 전략은 기반 조성인데, 요게 지금 이제 요 아래 그림이 이제 기반 조성의 그림인데요. DB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그러니까 수집 장비,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그걸 위한 서비스 레이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티어를 구성을 해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 유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핫하게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유통 기반까지 포함한 어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헬스케어나
패션이나 웨어러블 로봇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기반의 인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선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기반 조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및 인프라에서는 현재 지금 카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즈 코리아 센터는 이제 이게 단년도로 하다 보니까 매년 협약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이런 식의 매우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 코리아 센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단연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 체계를 좀 더 기능 강화를 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위한 법이나 제도적인 근거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도 및 인프라 그 제도 쪽에서 이제 첫 번째 팩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미 3D 바디테크나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모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체 데이터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체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술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산업적인 어떤 그 글로벌의 그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 코리아의 미래를 그려본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발표해주신 메디헬프라인 박용수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성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한국인의 인체 치수 조사 사업으로 행복을 그리는 사이즈 코리아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효주였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